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는 것 같는데, 아침에 새벽에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좀 온 것 같습니다. 날이 흐립니다. 지금 비는 그치는데, 날이 흐립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불금이네요. 내일부터 또 공휴일이 시작되고, 주말이 시작되고, 먼저 앞선 영상에서 훌륭하고 의미심장 있는 댓글을 올려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버들피리님, 향기님, 레드빈님, 죄국 IQ80님 소중한 댓글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미있고 소중하고 훌륭한 댓글을 올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그 썸네일에서도 올렸지만은 오늘 간단합니다. 깜도 안 되는 조국, 깜도 안 되는 조국을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별 뉴스 없습니다. 대통령도 별 크게 어떤 동정이 없네요. 오늘 정치 뉴스 한두 개 정도 말씀드리고 바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 그 청와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 강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한다고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4일, 3월 초순부터 시작되네요. 동남아시아 국가 이제 두 개 나라를 국빈 방문하시네. 싱가포르, 필리핀.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싱가포르 방문하셔갖고는 이제 AI 원전 협력 문제를 논의하신다고 논의하시고, 그리고 또 필리핀을 방문해서는 원전, 조선, 또 핵심 강물에 대한 협력 강화 이런 문제로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신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털보 김우중이가 뭡니까 엠바고를 어기갖고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김우중이가 그때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을 겁니다. 김우중이가 대통령의 일정을 엠바고를 어기고 저거 방송에서 히덕거리면서 패널들하고 웃으면서 다음 방문지는 싱가포르입니다. 그걸 이야기했다고. 그 당시 저는 싱가포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다른 어떤 방송에서 김원중이를 비판하는 방송을 제가 봤기 때문에 김원중이가 싱가포르라는 말을 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싱가포르라는 다음 방문지 예상 순방지가 싱가포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말은 안 했습니다. 비록 김원중이가 엠바고를 어기고 공표했지만은 그래도 저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 싶어갖고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김원중이가 이걸 어기고 그때 이 싱가포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원중이가.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제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이 사과를 했지. 이런 사람이 이거 엠바고 하나 못 지킨 작자가 무슨 민주주의의 대표 스피커라고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신답니다. 국빈 방문. 좋은 성과, 안전하게, 무사하게 또 귀환하시길 바라고 훌륭한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좀 많이 남아있죠. 많이 안 남아서 거의 다 됐네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다 됐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28일까지죠.
6월 28일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부터 바로 시작되네요. 순방이. 다 됐네요. 며칠, 2, 3일 남았네요. 어쨌든 훌륭한 성과, 그럼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고, 무사고로 안전하게 훌륭한 성과 갖고 오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스는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이 뉴스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효과로 희소식이 하나 날려 들어왔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그 빵값을 내린대요, 빵값. 5일 중순부터 그 파리바게트, 뭐, 브레쥬르, 이런 대형 그 프랜차이즈죠. 빵 제조회사. 그 두 개에서 다음날 중순부터 빵값을 인하한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부터 국무회에서 질타를 했잖아요. 그 설탕, 밀가루, 담합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제조회사들이 저기 설탕 만드는 회사, 뭐 밀가루 만드는 회사 저기 담합해갖고 가격을 엄청 올리잖아요. 그걸 지적해갖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밝혀냈죠. 그 담합한 가격이 뭐 수조 원, 뭐 3조 원, 5조 원대 이런다고 엄청난 그 액수가 나왔잖아요. 가격 담합한 액수가 설탕 회사하고 밀가루 회사 저기 담합한 게 그 액수가 검찰 조사가 나왔잖아요. 뭐 5조, 3조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공정위에서 이제 뭐 고발하고 그랬겠죠. 처벌 받는 거죠. 관임금도 내고, 제가 그때 몇천 원인가? 그때 되는 관임금을 물렸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 이제 자연히 이제 설탕값, 밀가루값 내리니까 빵 만드는 회사에서 안 내릴 수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내리면 안 되는 거지. 설탕, 이제 그 담합으로 해갖고 지적이 돼갖고 이제 설탕값하고 밀가루값 인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 회사도, 빵 만드는 집에 회사도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뭐 1,000원, 최하 1,000원 사고 뭐 케이크 값도 내는 데 사니까 어쨌든 내린대요. 빵값이 인하된대요, 어느 정도. 이게 이재명 효과 아닙니까, 대통령? 참 대통령 이런 거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우리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 이런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예? 그 국무회의에서 그 지적 딱 해갖고 검찰에 수사 들어가고, 그래갖고 담합했다는 게 결국 나왔잖아요, 수사 결과로. 저끼리 땀짬해갖고 회사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얻은 거죠, 이때까지. 예?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갖고 저끼리 담합해갖고 엄청난 이 설탕 회사들, 밀가루 회사들이 이익을 취한 겁니다. 참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우리 모르고 있었죠, 이거. 모르고 이제 우리는 무조건 뭐, 빵값을 지급했죠. 그래갖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빵값이 외국에 비해서 비싸다. 책도에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지적을 해갖고 그때부터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결국 이제 빵값이 인하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이 이게. 역대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빵값까지도 신경 쓰는 국민들이, 빵값을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빵값까지 인하해주는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역대? 예?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빵 좋아합니다. 빵을 자주 먹는데, 빵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도. 진짜 비싸요, 빵값이. 엄청 비싸다고,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인하된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짜 이게 이재명 효과입니다.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이. 또 이런 뉴스도 뭐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이라든지 큰 어떤 뭐 TV라든지 뭐 조종도 이런 데는 크게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아예 막 무시하고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대통령의 능력 업적 아닙니까 이게? 빵값까지 인하해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예? 우리 국민들 빵 많이 먹어요. 엄청 먹는다고. 젊은 사람들도 빵 좋아하잖아. 응? 대통령이 큰 선물 준 거지. 그걸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생리대 가격도 인하시키는 대통령. 예? 여성들이 필수품, 생리대 가격도 이제 인하하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바로.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도움을 주잖아, 지금, 대통령이. 응?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뉴스 한 살펴봤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털보 김우중이가 조국을 대권 차기 대통령 감으로 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응?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깜도 안 되는데, 조국이가 깜도 안 되는 인간을 대통령 감으로 민다는 게 참 우습죠. 가스럽죠, 우리는. 그런데 어쨌든 털보를 밀고 있어요. 김우중이는 어쨌든 뭐 때문에 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좋아서 대통령 감이라 판단해갖고 조국이를 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조국이는 전혀 감이 아닌데, 어쨌든 털보 김우중이는 밀고 있어요. 조국이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털보 이 김우중이가 추정 큰데, 오래전부터 이거 조국이를 대권 후보로 민주당의 대통령 가운데 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짐작컨대. 제가 짐작하기로는 문재인의 집권 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 아마 조국이를 문재인의 뒤를 잇는 후계자 대통령감으로 옹립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문바잖아, 문바. 김어준이가 완전 문바잖아, 문바. 문바인 털보 김어준이가 문재인 정권 때 핍박을 받았죠. 조국이가 그 윤석열이 검찰로부터 집안이 박살나는 도륙당하는 그런 어떤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그게 이루어졌죠. 조국이가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검찰을 하에서 그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바인 털보 김문희가 미안했겠지. 자기 딴에는 조국이를 보기에 그래 핍박을 당했으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하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까 조국 일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을 좋아하는 문재인을 대신 문바인 털보 김문희가 문재인을 대신해서 조국이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빛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추정은. 그리고 어떤 조국의 어떤 그 화려한 스펙, 학벌, 그리고 어떤 준수한 외모 여러 가지로 조국이한테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뭐 때문에 김호중이가 조국이를 좋아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건 우리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김호중 나름대로는. 그러나 우리는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 김호중이가 뭐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국이한테 엄청난 호감을 갖고 있다. 그 행동을 보고서 우리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국 딸 있잖아요. 조국 딸 조민이. 조민이도 이제 지 방송에 지 채널에 불러내갖고 출연시켜갖고 세상에 또 선전시켜줬잖아. 널리 선전시켜줬잖아요. 특히 그또 조국이 김은중이가 어쨌든 구독자 수가 많고 민주주의 쪽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조민이를 출연시켜갖고 널리 선전시켜줬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 조민이가 유튜브 방송을 했다고 그때부터 김우중이가 길을 닦아준 거예요. 조민이가 유튜브로 활동할 수 있게 김우중이가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런 걸 볼 때도 다 이제 조국에 대한 호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애착했다는 건 조국에 대해서 그 딸까지도 챙겨주는 조국의 딸까지도 챙겨주잖아. 김원중이가 지 딸도 아닌데 조국의 딸도 챙겨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조국이를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오래됐어요. 조국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은 까문 아니다. 물론 과거에 자기가 서울대 교수도 했는데 교수는 모르겠어요. 교수는 내가 알 길이 없고 교수로서는 어떤 역량이 있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고 이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 행태를 볼 때 저는 이 사람은 정치인은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는 행태를 봐서 조국의 행태를 봐서 그래요. 조국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는 행태, 정치행위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감이 아니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특히 왜 조국이한테 실망이 했냐면은 맨 처음에 제가 실망한 거는 어쨌든 그 뭐 탄압을 당했든지 내가 어째갖고 뭐 윤석열 지하 검찰에서 응? 기소에 의해 갖고 그게 이제 확정 판결돼 갖고 저거 마누라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 교수가 깜빵에 들어갔잖아요. 뭐 4년 정도 살았습니까? 그 4년인가 그 깜빵 생활할 때 교도소에 있을 때 그때 민주진영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후원을 해줬어요. 영치금을 후원을 해줬다고. 그때는 막 그때만 해도 조국이 실체를 몰랐지. 대부분의 그 이제 민주진영의 유튜브 있는 그 당시엔 저는 유튜브 할 때도 아닙니다. 저도 그때는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는 그냥 유튜브를 이제 보는 사람이었죠. 시청하는 사람이었죠. 그래갖고 뭐 이제 그때 유튜브 이제 민주주의 유튜브 방송 보면은 거의 다 막 후원을 했어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민주주의에 도와줘야 된다. 어떤 억울하게 정계심 교수가 검찰 윤석열이 검찰 때문에 탄압을 받아갖고 죄도 없는데 엮어갖고 그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우리가 후원해줘야 된다. 이래갖고 막 동조를 했다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영치금을 보냈다고. 그 민주적인 계신분들이 그런 후원을 해라는 것도 동료를 받고 동조심이 있었죠 그 당시는. 그때만 해도 조국이 실제를 몰랐고 당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저도 역시 그랬고 저도 동정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조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 없었죠.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저도 그냥 뭐 불쌍한 사람 탄압을 당하고 있거나 윤석열한테 그래서 생각한 거죠. 그때는 조국이가 정치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그 민주진영 당원들,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호감을 갖고 있었죠. 동정심도 갖고 있었고, 조국이하고 이제 대해서. 그때는 실체를 몰랐으니까, 조국에 대해서. 그래갖고 뭐 엄청난 후원을 보냈다고, 영치금은.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2억 상당의 어떤 영치금이 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그 큰 돈 아닙니까? 다 개개인이 뭐 만원, 몇천 원씩 다 모아갖고 보낸 게 그게 쌓여갖고 엄청난 사람이 보낸 거죠. 2억이 됐다 하면은.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국이 실체를 알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그때 문제가 되게 됐다고, 그 당시에. 나중에, 한참 나중에 조국이 실체를 알고, 그때 이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솔직히. 이 두 사람이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이도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최하 뭐 두 사람의 재산이 100억이 넘는 100억 정도 간다. 우리가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그건 뭐 최하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있는 자산가였어요. 그 공시 나오잖아요. 재산 신고할 때 그게 나오잖아요. 최하 50억 뭐 공시 공문 그때 밝힌 것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50억이더라고. 50억 조국이가. 부인도 상당한 재산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합치면은 뭐 엄청난 재산가요. 부자예요, 부자. 그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코 묻은 돈, 지금 말하면 뭔 지지자들 돈을 2억이나 받아먹느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뭔가 제가 볼 때는 조국이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아니다. 자기들이 그래 부자인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 왜 영치금을 받습니까? 예? 설령 오다도 다시 돌려 환원을 시켜줘야죠. 그 뒤에 뭐 환원 시켜줬다, 돌려줬다는 소리도 없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솔직히 실망했다고, 조국에 대해서.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면 또 후원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지지자한테 보내주는 거를. 그러나 엄청난 재산가인데, 예? 이런 걸 받는다. 그냥, 그 성인만 알고 마음만 받겠다 하면서 돌려주든지 거부를 해야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받아 챙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했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 털보 김호주의가 문재인을 대신해서 아마 조국이한테 빚을 갚아주는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조국이한테 그래 해주는 게 조국이 딸도 챙겨주고 문재인 대신해서 하는 것 같아. 가보니까. 그래 어쨌든 외부인은 우리 제3자의 어떤 눈으로 볼 때는 그 조국에 대한 어떤 어쨌든 그 원인이야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털보 김호준이가 조국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과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간혹 한 번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 이 물론 흘러간 몇 년 전 이야기지만은, 지나간 과거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었죠.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추억을 한번 해상해 본다면은, 민주당 당대표로 계실 때, 현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찰의 그 체포동의안이 나왔잖아요, 국회에. 예? 체포동의안이. 결국 그때 민주당에서 그 수박들이 반기를 뭐 30명인가 40명인가 추정되는 수박들이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결국 그게 가결됐잖아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그래갖고 이제 구치소로 갔잖아요. 구치소 가셔갖고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대기하셨죠.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죠. 그래갖고 참 진짜 운 좋게 하늘에서 진짜 하늘이 도한 거죠. 하늘이 도하고 그때 마침 또 그게 어떤 훌륭한 좀 양심 있는 판사를 만난 거죠. 그 구속영장 그 심사를 하신 그 판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런 판사 그런데도 그래도 공정하고 양심 있는 판사를 만나갖고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은 판사가 기각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석방이 됐죠. 나왔죠. 구치소에서. 근데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안 되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반전이 되겠죠.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다면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때 되면은 만약 그렇게 구속이 되었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교도소에 갇히는 거죠.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그때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그때부터 아마 이 털보 김우중이가 조국이를 그때부터 민주당의 대권주자를 밀었을 겁니다. 그런 작업을 계속 적극 추진했을 거예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버리니까 좋잖아요. 기가 딱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조국이를 내세워갖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미는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는 거 봐서는 털보가. 그럼 그 당시에 이런 말도 했잖아. 털보가. 김호재가 그 당시에 이재명 그 대표 보고 감옥에 들어가면 된다. 실령 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감옥에 들어가도 뭐 큰 문제 없다. 이재명 대표하고 뭐 투옥 되더라도 깜빵에 들어가도 옥중 정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개변을 깠잖아요. 응? 마치 이재명 진짜 그 속마음이 약간 나온 거 아닌가.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구속을 바라고 하는 것도 속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옥중 깜빵에 들어가도 된대. 예. 그런 말 분명히 했다고, 그 당시, 김호주가. 옥중 정치할 수 있다. 관계없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김호준이 발언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끝나는 거야. 구속되면 깜빵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니까, 정치 생명이. 그런데 구속돼도 된대, 김호준이는. 그거 갖고 비판하는 사람, 김호준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도. 그 민주주의 안에서. 그래,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하늘이 도와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이 살아났죠. 하늘에서 보호해주는 거죠. 그 다행히 그 양심적인 판사를 만났고, 그래서 살아났죠. 대통령께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그러니까, 만약 진짜 그때 구속이 결정됐다면은, 민주당의 수박들이 설치해갖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수박들이 접속해갖고, 민주당 완전히 통째로 접속해갖고 수박들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때 비대위로 바로 가겠죠. 비대위로. 대표가 구속됐으니까 이제 대표가 빈다, 공백이다, 이러고 이 문제 있다. 옥중 정치를 하려도 뭐 인정 안 하겠죠. 무슨 옥에서 정치를 하냐 이러면서 바로 비상대책으로 바꿔가고 완전히 민주당 수박들이 접수하는 거죠, 민주당은. 하늘에서 도운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에 또 위기가 또 왔잖아요. 그때 다시 어? 위기에서 나왔고, 맞다. 그 사이에 또 단식 투쟁도 있었고, 그 단식 투쟁을 하고 나서, 그 가덕도 테러죠, 가덕도 테러 당했잖아요. 그때도 진짜 자칫 한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잖아요. 그 칼이 범인이 목에 찌른 그 칼이 뭐 0.1mm만 옆으로 왔어도 뭐,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 의사의 그 소견이 나왔잖아요. 예?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의 소견이 진짜 위험했다. 자칫 뭐 0.1, 와이사스 기 때문에 거기 스쳐가면서 와이사스 기 때문에 살았다. 그런 의사들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도 하늘이 도와준 거죠. 하늘이 살리는 거죠, 이재명을. 그때도 이 친문 적폐들은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가기를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속으로. 아쉬워했겠죠. 다시 살아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그 당시.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이 친문 적폐들은. 어쨌든 하늘이 또 살려낸 거죠. 어쨌든, 그 어떤 최근의 정청래를 앞세워 갖고 친문 적폐들이 그 조국 당과의 그 합당 개쇼를 하면서 합당을 추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 정청래의 그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의 그 뒷배우는 털보 김어주의, 문재인, 양정철 등 이런 친문 적폐 무리들이 그 배우라고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혼자서 결단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 있죠. 배우가 분명히 있다. 그 배우가 친문 적폐 세력들이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합당을 추진했습니까? 조국당과에. 조국이를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당과의 합당이 완전히 성사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조국이를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만드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했겠죠. 그리고 이걸 뒤에서 조정하고 합당을 추진하는 거를 배후 조종했다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죠. 의심하고 있죠. 의심하는 털보 김어준은 자신의 그 채널 그리고 팬덤을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조국이를 민주당의 민주당의 최종 대권 후보로 만들 수 있다. 자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털보의 이 꿈, 조국이를 민주당의 최종 대권 후보로 만드는 이 꿈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털보는. 어떤 당원들의 반감, 저지, 이런 거로 일시 지금 조국당과의 그 합당이 잠시 정지됐을 뿐, 지방선거 끝나면은 털보를 비롯한 친문 적폐들은 또다시 조국당과의 합당을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털보 김원중이가 조국이를 뭐 대선 후보로 미는 거는 자유지만 우리는 반대한다. 나는 반대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털보는 조국이를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털보가 조국이를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는 반면에 우리는 싫어요. 조국이가 싫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민주진영의 지지자들,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자들, 또 친명 지지자들은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국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국이를 싫어한다. 조국에 대한 호감이 없다. 그런데 왜 이 상당수의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조국이를 거부하는가? 한마디로 조국에 대해서는 벌써 감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오래전부터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 하는 특히 정치인으로 들어가고, 정치인으로 입문해갖고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위를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이미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 민주진영의 사람들은 조국이는 깜이 아니다. 대권 후보, 대통령 될 깜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벌써부터 내렸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 그 정치 검찰로부터 핍박받고 탄압받은, 그럴 때는 그래도 동정심도 있었고, 조국에 대해서. 그 당시엔 조국이 실체를 몰랐죠. 정치하기 전이니까. 아, 저거는 참 핍박받는 사람, 동정심이 이제 생겼죠. 그 당시에는. 대다수 그 민주주의 사람들이. 실체를 몰랐죠. 그 당시는. 정치하기 전이니까, 조국이 그때는. 그러나 정치인이 딱 된 후, 그러니까 2024년 총선 전후, 그때 조국당을 만들고, 당을 창당하고, 그때부터 정신이 된 조국이 봤을 때, 그 이후로 조국의 그 정치 행태를 봤을 때,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 조국이는 아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에는 효능감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 판단을 다 내린 겁니다. 그냥 조국이는 무능한 사람, 정치인으로서는. 정무감각 제로인 사람. 그냥 안방 도는 인 같은 그런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이가 정치인으로 입문했을 때부터, 입문하고부터 왜 실망했는가. 대체로 이제 왜 그 실망을 했는가, 그걸 분석해 보면은,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그 지지자들, 그 민주진영의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이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 스스로 크는 자립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자립해갖고 크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냥 민주당이 붙어서 기생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우리 예를 들면 이재명 현재 대통령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 대통령까지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그 무수한 가시밭길을 헤치고 고난을 이겨내고, 누가 도움 준 사람 있어요? 정치권에서 크게 이재명을 밀어주고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하고 국민들이 그걸 이재명이 친권을 알고 지지자들이 생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조국이는 민주당에 붙어서 기생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민주당 당원되는 지지자들은. 더욱 이거 총선 때 2024년 총선 때 4월입니까? 4월 총선 때 그 지민 비조를 외쳤잖아요. 조국당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주고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는 조국당 후보를 찍어주자. 이게 지민 비조 아닙니까? 그걸 외쳤잖아요. 그래갖고 상당수 사실상 그때 조국당이 표를 얻었죠. 비례에서. 그럼 지역구는 그때는 후보를 안 냈죠. 지역구 후보는 한 사람 안 내고 비례로만 후보를 내갖고 비례에서만 12석을 얻었잖아요. 상당한 의석을 얻은 거죠. 12석이면. 물론 원내 교섭단체는 안 되었지만은 그래도 12석이면 상당한 표를 얻은 겁니다. 의석을 얻은 거예요. 그만큼 그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이 찍어줬어요. 그나마 그 지민비조를 외치는데 동조를 해갖고 어려운 상당수 사람들은. 그러나 대다수의 또 이 당시도 지민비조를 이 당시도 상당수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는 이걸 좋게 안 봤죠. 그때부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조국이나 조국당은 민주당 기생하고 있구나.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사람들이다. 깔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래 판단하는 겁니다. 일부 그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를 해줬죠. 그래갖고 그래도 12석 얻었지만은 대다수의 친명 지지자들, 당원들, 깨어있는 보통의
우리 일반 민주진영 사람들은 그때부터 조국과 조국당은 기생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붙어갖고 민주당 표를 깔아먹는 자들이다. 이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볼 리가 없죠. 응?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대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쨌든 원내 정당이 됐죠. 교섭단체는 실패했지만은 어쨌든 12석이 원내 제3당이 됐죠. 제3당이. 예? 근데 그 원내 이제 국회가 개회되고 나서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예? 국회 개헌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때부터 막 민주당 보고 뭐 내놔라,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징징댔잖아요.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달라, 뭐 의석을 좀 이래 뭐 법을 바꿔갖고 뭐 원내 교섭단체 될 수 있게 해달라 얼마나 징징댔어요. 응? 그러고 뭐 보궐선거 같은 게 있으면 또 민주당한테 또 와갖고 뭐 자리 너 양보해라, 우리가 이번에 나갈게, 민주당에 후보 내지 마라, 단일을 할 때 우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징징댔잖아요. 사사건건 조국의 조국당은 민주당이 징징대고 민주당이 징징대는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좋게 볼 수 없는 거죠. 조국과 조국 정당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그 초기에, 그때 초기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그 8월달이죠, 8월달. 그 8월달 그 강복절 사면, 예? 그때도 얼마나 징징댔어요. 응? 조국혁신당 뭐 징징댔고, 조국이 사면 해달라고, 구수 깜빵에 있는 조국이를 풀어달라는 거죠. 당장 사면해갖고. 응? 아마 그때 현기의 반도 안 채웠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때 조국이가 2년 받았을 건데, 징역. 반도 못 채웠다고. 문재인, 예? 문재인도 나서갖고 얼마나 징징댔어요. 이재명,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측에 압력을 넣고 사면해달라고 문재인을 앞세우고, 예? 트러보도 또 그랬을 거고, 당연히. 징징댔을 거고, 김호준이도 사면해달라고, 압력을 줬을 거고, 결국 그래갖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잖아요. 사면해주고 나서도 얼마나 나댔습니까? 좀 자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 국민들이 10%가 빠졌다니까,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그런 국정 지지도 빠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조국이를 사면시켜줬다고, 대통령이. 진짜 큰 선물 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뭘 했어요, 조국이가? 예? 그 지지율 빠진 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 감소한 건, 내가 사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헛소리 했죠, 또. 예? 그런 인간이야, 조국. 그런 데서 또 실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안 되겠네. 좀 미안한 감가 있어야지, 그럼. 좀 미안하다. 안 그러면 입을 다물든지. 자기 때문 아니래. 10% 빠진 거, 대통령 국정지지도 빠진 게, 그 당시에, 내려사면에서 빠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항변을 하더라고.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친문 쪽에 있는 문재인 똥 묻은 인간들은 다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조기도 이 윤정권 탄생에 이력을 다 담당했잖아. 조기도. 물론 저 가족들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많이 당했지만은, 예? 청와대 민정수석 있을 때 윤석열이 검증에 실패했잖아, 어쨌든. 윤석열이 검증하는 책임이 민정수석에 있었잖아, 검증하는 그 과정이. 민정수석실에, 예?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되잖아, 검증을. 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 못 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반대했는데 듣고, 예?
윤석열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한테 말했는데 뭐 그래갖고 뭐 어떻고 대통령이 임명했고 또 그걸 또 변명을 하더라고 또.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이 그 정치검사들을 특수부 그 검사들 더 엄청나게 숫자를 늘리는 그런 걸 특혜를 줬고 민정수석 있을 때 윤석열이 그 집단 특수부 검사를 더 키워준 거야. 조국이가.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대표로의 어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 조국이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이 조국이는 민주당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해달라고 징징대는 사람들, 징징대는 사람, 뭔가 계속 요구하는 사람, 뭐 채권자 행사하는 사람, 뭐 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큰 어떤, 맡겨놓은 거 있는 것처럼, 빚쟁이처럼, 채권자처럼 계속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징징대고.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뭔가 자신들의 어떤 역량과 힘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들어붙어갖고 기생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싫은 겁니다. 당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조국이는. 그런 습성 형태를 못 바꾸면은 조국이는 희망 없어요. 정치 그만둬야 돼. 그런 식으로 정치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만들고 커나가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누군가와 비교가 되잖아요. 누군가와 어떤 뭔가에 비교가 되잖아. 최근 그 2심에서 완전 무죄를 받은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그때 뭘 했습니까?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8.15 그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면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한테 사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통령한테 부담 두기 싫다. 내 스스로 헤쳐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하고 조국이와는 전 반대죠. 조국이는 사면하려고 징징징징대고 송영길 전 대표는 당당하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 주기 싫대. 대통령한테. 얼마나 그게 옳은 자세입니까? 이런 자세가 돼야지 제대로 된 정치인은. 그러니까 송영길 전민정 대표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완전히 조국이하고 여기서. 그 어쨌든 그 틀보 김어주의가 조국이를 뭐 대권 주자로 뭐 대권 후보로 밀어주든 말든 우리들 저를 비롯한 우리 친명 지지자들 깨어있는 민주당원이나 시민들은 지지자들은 어디 감이 없어서 조국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밀고 있는가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한심하다 보고 있는 겁니다. 들보 김문진을 어디 감이 없어서 조국이를 대통령으로 보고 밀고 있는가 감으로 한심하다 보고 있는 겁니다. 들보 김문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나 민주지정 내에 얼마나 훌륭한 후보들이 많아요. 많이 있잖아. 네? 그런데 깜만되는 조국이를 밀고 있는 틀보 김원진을 보면 한심하다는 거죠. 어째 그 틀보로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정무 감각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지, 틀보 역시도. 집단에는 뭐 민주주의 대표 스피커도 해서 하면서 자칭 막 띄워주니까 그러나 이봐 하는 행동 보세요. 제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보는 어떤 제대로 어떤 정치적인 눈이 있으면은 훌륭한 눈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조국이 같은 인간을 감으로 밀겠어요, 대통령 감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국이는 최근에 그 민주당과 어떤 합당 추진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뭐 송가익이 어떻고 뭐
뭐 이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한테 송가익을 빗대갖고 송가익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서 비판을 했죠. 이런 선을 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송가익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일광욕을 지지하던 분들이 옛날에 송가익이잖아요. 손가락 혁명군. 그게 송가익이잖아요. 줄여갖고. 그거 벌써 해체됐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체를 지시해갖고 벌써 옛날에 뭡니까? 경기도 지사 때부터 아마 성남시장 때 그때부터 해체되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해체해라 이래갖고. 그런데 그 한참 지나간 그 송가익을 끌어들여갖고 뭐 자신을 뭐 비판한 사람들 송가익 같다는 식으로 선을 넘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은근히 까는 거예요. 이거는 또 돌려 까는 거라고 이거는. 왜 송가익을 거론합니까? 아무 관계없는 송가익을. 예?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마음먹고 정치인이 됐으면은 비난을 달리 받아야지. 칭찬만 듣는 게 정치입니까? 칭찬만 들으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국민의 쓴소리, 비판, 정당한 비판 달리 받아야지. 무조건 자기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싫은 거야 그냥.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자신을 향하는 비판도 뭔가 국민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나한테 문제가 없는가 반성을 하는 기회를 삼아야지. 무조건 자기를 비판하면은 뭐 송가익이 어떠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 조기한 사람도. 제대로 된 정치인 같으면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또. 응? 그거 인정해야 되고. 민주주의는 다양성 아닙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나? 응?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만약에 어떤 권력을 잡으면은 독선에 빠지고 독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은 독선에 빠지고 독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인간들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결국. 결국 독재의 길로 가려다가 망했잖아, 윤석열이가.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고 이틀만 하고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똑같아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윤석열하고 조국이나. 진정한 어떤 민주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비판을 다르게 받아야죠. 그러나 단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비판하는 정당한 비판을 다르게 받아야지. 그러나 만약 어떤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로 어떤 허위를 막 조작해갖고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반대하고 문제를 삼아야 되지만은 그런 거는 아무리 그 비판이라도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죠. 허위적인 가짜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반대하고 정치인들이 그거는 반대해야지. 그러나 팩트에 기반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의무야 정치인들은. 어쨌든 조국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효능감, 감각, 정무 감각은 제로다라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자신의 어떤 분수를 알고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죠,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도 이제는 좀 자신의 분수를 좀 아세요. 예? 자기를 알아야 돼. 그래야 뭔가 뭘 해도 해먹지. 정치를 해도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물론 조국이가 무슨 민주당의 대권 주자 나오든 조국당의 대권 주자 나오든 나서는 건 본인의 자유죠.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결코 민주당의 최종 후보, 최종 대권 주자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대권 후보가 될 일은 없다. 그건 저의 판단입니다. 조국이가. 왜?
민주당이나 민주진영 내에는 조국이보다 너무나 훌륭한 인재들, 대통령감들이 절비하다, 넘친다. 조국이한테 갈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조국과 그 털보 김원준은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의 그 대권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본인의 자유겠지만은,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데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기후변화에 몸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